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KBO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대를 바꾸었는지 그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구에서 진짜 전설로 남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이며 한 타석 한순간이 역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KBO 타격사의 흐름을 완전히 새로 그린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교함,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을 끝까지 유지한 경기 운영입니다. 그들의 스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대가 이해해야 했던 메시지였고 상대 투수조차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상의 시작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바꾼 타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스트라이크 존의 흐름과 투수 스타일이 달랐고 팀 문화와 리그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정점을 만들어낸 선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그 필연은 매 시즌 쌓여 거대한 흐름을 구축했습니다.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이름이 바로 김현수입니다. 그는 KBO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좌타교타자로 불리며 출루라는 기술을 예술의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타율과 출루율 모두에서 꾸준함을 유지했고 뛰어난 볼넷 선택 능력으로 팀의 공격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존재하는 긴 시즌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타석 운영을 언제나 일정하게 가져갔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타구의 방향과 진로 경기의 리듬을 되돌리곤 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레전드로 평가받는 이유는 한 시즌의 반짝임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산에서 전성기를 보낸 뒤 미국 무대를 경험하고 다시 KBO로 돌아온 시기까지 그의 타격 패턴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그 투수들의 구속이 빨라지고 변화구의 다양성이 확대된 환경에서도 그는 공을 끝까지 보는 균형 잡힌 스윙으로 버텼습니다. 출루율 중심의 플레이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적 가치라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증명했습니다. 김현수의 존재는 계보의 교타자 계승 구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장효조에서 양준혁 그리고 김현수로 이어지는 정교한 좌타 교타자의 흐름. 이 계보는 단순히 안타를 많이 치는 선수들의 나열이 아니라 한국 야구가 가진 기술적 정점의 상징입니다. 김현수는 이 흐름을 수치로 증명한 선수였으며 출루라는 개념이 왜 공격의 중심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직접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야구는 단순히 홈런과 장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점수를 만드는 방식은 다양하며 특정 순간에는 한 번의 출루가 홈런 이상의 가치를 갖기도 합니다. 김현수는 바로 그 본질을 자신의 커리어 전반에서 구현한 타자였습니다. 한 경기의 리듬을 살리고 상대 투수에게 부담을 주며 팀 전체의 공격 연결고리를 안정시키는 능력은 기록 너머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이제 김현수를 시작으로 KBO 타격사를 완전히 바꾼 선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선수의 기록은 숫자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맥락과 기술의 본질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왜 수십 년 동안 사랑받는지에 대한 답도 숨어 있습니다. 김현수 이후 KBO 타격사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이름은 손아섭입니다. 그는 리그 역사상 가장 완성된 리드오프 유형의 대표주자로 평가받으며 정확성이라는 기술을 통한 누적의 정점을 보여준 타자였습니다. KBO에서 2600안타를 넘긴 단 한 명의 선수라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커리어는 독보적이지만 그 기록의 본질은 단순한 장수에 있지 않습니다. 손아섭은 매 시즌 150안타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며 9년 연속 3할 타율이라는 비현실적인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한 해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컨택 능력과 상황 대응력 모두가 완성형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리드오프는 단순히 1번 타순에 서는 역할이 아닙니다. 팀의 공격 흐름을 결정하는 첫 움직임이며 상대 투수의 페이스를 흔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손아섭은 이 역할을 누구보다 정교하게 수행했습니다. 높은 출루율과 정확한 타구 방향 조절 능력은 상대 내야의 움직임을 강제로 변화시키며 수비 형태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베이스에 올라서는 순간 투수는 견제와 볼 배합을 바꿔야 했고 다음 타자들에게 유리한 카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한 번의 출루가 이닝 전체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힘은 손아섭이 가진 기술의 완성도를 상징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손아섭이 이러한 기록을 홈런 중심의 시대 속에서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리그 전체가 장타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는 정확성과 꾸준함이라는 다른 축을 지켜내며 새로운 정점을 제시했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위협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컨택과 출루의 반복 속에서 증명했고, 이 꾸준한 생산력은 결국 역사가 되었습니다. KBO 최초의 3,000안타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도 그의 타석은 여전히 기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대를 바꾼 또 다른 유형의 타자 박재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KBO 최초의 30을 달성하며 파워와 스피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개념을 현실로 만든 선수였습니다. 1996년 신인 시즌에 30홈런과 30도루를 동시에 완성한 기록은 당시 기준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슈퍼스타급 선수만이 도달하는 영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이 충격적인 기록은 이후 KBO에서 오툴 플레이어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재홍의 진정한 가치는 단지 하나의 기념비적인 시즌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통산 3번의 30을 달성한 유일한 KBO 타자이며 현대 유니콘스의 우승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빠른 주력과 강한 파워의 조합은 상대 수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고, 투수들은 그의 타석에서 스트라이크 존 공략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장타를 의식하며 바깥쪽 승부를 택하면 그는 정교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었고, 몸쪽으로 붙으면 강력한 풀스윙으로 담장을 넘겼습니다. 이 양면적 위협이야말로 박재홍을 특별하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빠르거나 강한 것이 아니라 경기 상황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언제 주루를 시도해야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어느 카운트에서 장타를 노려야 가장 효율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통계나 운에 기대지 않는 실력의 영역이었고, 그 판단력은 팀의 공격 흐름을 설계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정우나 다른 오툴 플레이어들이 평가받는 기준 역시 박재홍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의 존재는 KBO 타격 다양성의 지평을 실질적으로 넓힌 혁신이었습니다. 리그의 환경과 흐름이 계속 변해도 시대를 다시 정의하는 타자는 항상 등장합니다. 손아섭의 정교함과 누적의 힘, 그리고 박재홍의 파워스피드 조합은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야구를 움직였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타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흐름의 변화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선수의 활약은 KBO 공격 전술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타격의 본질을 더 깊은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박재홍 이후 KBO 타격사에서 또 다른 유형의 지배력을 보여준 이름은 박병호입니다. 그는 단순한 거포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전략 구조를 바꿔놓은 파워히터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50홈런을 기록한 시기는 KBO 역사에서 전례 없는 파괴력을 보여준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두 시즌 동안 상대 투수들은 몸쪽 승부를 사실상 포기했으며 스트라이크 존 공략조차 주저해야 할 만큼 절대적인 공포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의 타석은 한 경기가 아니라 한 시즌의 흐름을 바꿨고, 팀 전술 전체를 재설계하게 만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병호가 남긴 가치는 단순히 홈런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파워 중심의 타격이 팀 전술에서 어떤 위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전략적 의미를 확고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장타가 점수 생산의 핵심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했고, 투수들의 투구 패턴 역시 이를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커브와 슬라이더를 깊게 던지는 방식, 직구 승부를 회피하는 전략, 그리고 주자 있을 때의 극단적인 볼 배합은 그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박병호의 존재가 리그 전략 전반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의 초반 커리어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LG 시절 안정적인 기회를 얻지 못했고, 자신만의 스윙 리듬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넥센으로 이적한 뒤 그는 완전히 다른 타자로 거듭났습니다. 정확성과 파워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타격 기술이 극적으로 성장했고, 스윙 궤적과 파워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면서 리그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장타자로 완성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타석을 기다렸고, 투수는 투구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박병호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후반 커리어에서는 기복과 부상이 존재했고,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성적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KBO에서 남긴 정점의 기록은 이런 요소를 모두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야구에서 진정한 위협은 평균의 완성도가 아니라 정점이 가진 파괴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관점에서 2010년대 중반 박병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KBO 최고의 파워 타자였습니다. 그의 타석은 상대에게 공포였고 팬에게는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바로 이 지배력 때문에 그는 KBO 타격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보여준 최영우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타격 생산력을 가진 선수로 평가되며 누적의 정점을 스스로 증명한 대표적인 타자입니다. 통산 누적 타점 1위, 누적 2 루타 1위라는 기록은 단순히 오래 뛰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커리어는 매 시즌 안정적인 장타력과 출루력을 기반으로 팀 공격 흐름을 유지한 결과였습니다. 최영우는 특정 시즌의 폭발력보다 매년 일정한 생산력을 제공하는 능력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타자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장타자 계열과 달리 기술적 장타를 생산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강한 라인 드라이브 타구는 홈런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장타를 만들어냈고 수비수의 위치를 바꾸는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에 따라 스윙 크기와 접근 방식을 바꾸는 세밀한 기술은 오랜 관찰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정 카운트에서는 확실한 존만 공략하며 볼넷을 얻고 주자했을 때는 적극적인 반응으로 타점을 올리는 방식은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대 가능한 타자라는 점입니다. 타석에 설 때마다 팀 득점 확률이 눈에 띄게 상승한다는 신뢰감은 어떤 기록보다도 실제 경기에서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는 점,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생산한다는 점, 그리고 매 시즌 일정 수준 이상의 OPS를 유지한다는 점은 그가 단순한 누적형 선수가 아니라 활용 가치가 극대화된 타자임을 증명합니다. 최영우의 존재는 KBO 역사가 단지 폭발적인 타자들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꾸준함이라는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며 두 세대를 관통한 타자의 의미는 기록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꾸준함이야말로 그를 역사적 타자로 만든 핵심이며 그의 이름이 항상 생산성의 기준선으로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안정성, 폭발력보다는 지속성을 증명한 선수. 바로 이것이 최영우가 KBO 타격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유형의 정점을 보여준 두 타자, 박병호의 절대적 파워와 최영우의 지속적 생산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방식으로 리그를 움직였지만 두 선수 모두 KBO 타격의 본질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제 KBO 타격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정점을 상징하는 이대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세게 치는 타자가 아니라 타격은 기술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실전에서 증명한 대표적인 선수였습니다. 통산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 모두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무엇보다 2010년 타격 7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은 그의 기술적 완성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즌입니다. 이 시즌 동안 그는 어떤 볼 배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존 관리와 실투를 즉시 잡아내는 정확한 임팩트로 리그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이대호의 타격은 단순한 파워 중심의 스윙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도 공을 멀리 보내는 메커니즘은 그만의 타구 이해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윙 궤적을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절하며 빠른 공과 느린 공 모두에 대응하는 능력은 완성형 타자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 힘을 실었고 필요할 때 가볍게 밀어치며 높은 타구 성공률을 유지했습니다. 투수들은 그를 상대하기 위해 존 바깥에서 승부하려 했지만 이는 곧 출루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어떤 선택을 하든 손해가 되는 타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이대호는 국제 경쟁력까지 입증한 선수였습니다. 일본 NPB와 미국 MLB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남기며 그의 기술이 국내 환경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타격 기술이 특정 리그에 최적화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였고 이후 해외 진출을 꿈꾸는 한국 타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안정된 스윙 메커니즘은 강한 투수들이 많은 해외 무대에서도 통했고 이는 타자로서 그가 가진 근본적 기술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이대호의 가장 큰 장점은 압박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었습니다. 점수가 필요한 순간 타석에 들어서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는 자동으로 긴장했고 투수는 계산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순간의 승부에서 강했고 큰 무대일수록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를 조선의 4번 타자라 불렀습니다. 이 별명은 단순한 애칭이 아니라 그의 타격이 가진 책임감과 무게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어서 KBO 타격사에서 순수 기술의 정점을 상징하는 장효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컨택 히터의 이상형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한 타자로 평가되며 타율과 선구안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완벽에 가깝게 통합한 선수였습니다. 통산 타율 3할 1푼 7리라는 기록은 KBO 역사 1위이며 그는 단 한 시즌도 3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는 유일한 타자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 시즌 타석 운영의 완성도를 유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장효조의 진정한 위대함은 세이버 매트릭스 시대로 넘어온 지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WRC 플러스 167이라는 수치는 리그 평균 대비 득점 생산력이 압도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안타를 많이 친 타자가 아니었고 팀 공격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핵심 생산자였습니다. 출루율이 높고 삼진을 극도로 억제한 타격 스타일은 어떤 환경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는 이상적인 교타자의 형태였고 투수들은 그를 상대할 때 스트라이크 존을 정면으로 공략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장타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타구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타구는 일정한 스피드로 빠져나갔고 수비수들을 한 발 앞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효조는 자신만의 리듬을 절대 잃지 않는 타자였습니다. 스윙 크기를 무리하게 바꾸지 않고도 어떤 구종에도 대응했으며 투수의 템포를 흔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이고 세밀한 기술은 오늘날까지도 후배 타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2대5가 기술과 파워의 완성형이라면 장효조는 순수 타격 메커니즘의 끝에 선 존재였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두 선수 모두 타격의 본질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상징적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기록은 단지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리그 전체가 따라야 할 기준으로 남아있으며 KBO 타격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야구라는 경기에서 정확성과 기술이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두 선수는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한 전설이었습니다. 이제 KBO 홈런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이승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리그 최고의 거포가 아니라 한 시대를 규정한 상징적 존재로 평가됩니다. 통산 467홈런, 그리고 단일 시즌 56홈런이라는 기록은 KBO 역사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홈런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한 기준선이었습니다. 그가 타석에 서는 순간 관중의 시선은 자동으로 집중되었고 투수는 한 실투가 경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이승엽의 홈런은 점수를 넘어서 팀 분위기를 바꾸고 경기 흐름을 전환시키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승엽의 진정한 가치는 파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성, 선구안, 장타력을 균형 있게 갖춘 완성형 거포였습니다. 높은 출루율과 삼진을 억제한 타석 운영 거포는 삼진이 많다는 편견을 스스로 깨뜨린 사례였습니다. 주자 있을 때 더 강해지는 클러치 능력, 스트라이크 존의 경계를 이해하는 세밀한 선구안, 실투를 절대 놓치지 않는 집중력은 그가 단순한 거포가 아닌 공격의 중심축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타석은 언제나 득점 가능성을 동반했고 이 점이 바로 이승엽을 역사적으로 특별하게 만든 요소입니다. 또한 그는 KBO를 넘어 일본 NPB에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국제 경쟁력까지 입증했습니다. 일본 투수들의 정교한 볼 배합과 빠른 구위는 한국 타자들에게 전통적으로 높은 장벽이었지만 이승엽은 이 환경에서도 활약하며 리그 적응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한국 타자의 해외 경쟁력에 대한 시선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해외 진출을 꿈꾸는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였습니다. 이승엽은 단순히 기록과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 타자였습니다. 그는 대중적 상징성이 강했고 국민 타자라는 별명을 통해 야구가 한국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끈 대표적인 스타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홈런으로 희망을 느꼈고 팀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리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정점과 꾸준한 누적을 동시에 가진 타자. 바로 이것이 그를 KBO 역대 3위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이어지는 인물은 KBO 역사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타자로 평가받는 이종범입니다. 그는 타격, 주루, 수비 모든 영역에서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보여준 완성형 오툴 플레이어였습니다.
1994년 기록한 타율 3할 9푼 3리, 도루 84개라는 믿기 어려운 시즌은 지금 다시 봐도 비현실적인 성과입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빠른 선수나 정교한 선수의 범주를 넘어 경기를 움직이고 상대팀 전술 전체를 흔드는 또 다른 차원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이종범의 강점은 단순히 발이 빠르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 흐름을 읽고 타석과 루상에서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선수였습니다. 도루를 시도하는 타이밍, 안타를 장타로 바꿔내는 베이스러닝, 투수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움직임은 경기 전체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상대 투수들은 그가 루상에만 올라가도 견제에 에너지를 쓰며 스트라이크 존 집중력을 잃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후속 타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종범은 단순한 주루 중심의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한 어깨와 넓은 수비 범위를 가진 외야수였고, 클러치 상황에서 장타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세부 기록만 보면 타율과 장타 수치가 압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위대함은 스탯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을 모두 지배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 KBO는 오툴 플레이어의 개념이 희미했지만 그의 활약 이후 이 역할은 리그의 중요한 전략축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종범의 존재는 단순히 경기력뿐 아니라 한국 야구의 문화적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90년대 중반 그는 야구장을 하나의 이벤트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고, 관중들은 그의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경기의 무게가 달라지는 순간을 체감했습니다. 일본 NPB에서 3할 타율을 기록하며 해외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점은 타자의 전천후 가능성을 실제 예로 보여준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결국 이승엽과 이종범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한 명은 홈런으로 시대를 정의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영역을 활용해 경기를 통째로 움직였습니다. 두 선수는 KBO 타격사가 단순한 장타 경쟁이 아니라 기술, 스피드, 전략, 상징성까지 여러 요소가 어우러진 그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KBO 역사에서 가장 완성된 타자라는 평가를 받는 양준혁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타격 능력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 KBO 타자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 존재였습니다. 통산 타율 3할 1푼 6리, 출루율 4할 2푼 2 WRC 플러스 165라는 기록은 특정 분야만 강한 선수가 아니라 모든 핵심 지표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단 하나의 타자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 상황에 맞춘 타석 운영,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완성하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양준혁의 가장 큰 강점은 시간을 이긴 타자라는 점입니다. 그는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높은 출루율과 장타 생산력을 유지하며 세대가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투수들의 구위가 점점 빨라지고 변화구의 다양성이 확장되며 리그 환경이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그의 타석 운영 방식은 유효했고, 기록은 오히려 누적될수록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은 단순한 타격 능력을 넘어 경기력의 본질을 꿰뚫는 기술과 집중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타격은 강하면서도 계산적이었습니다. 공을 세게 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수가 어떤 의도로 공을 던지는지 분석하며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라인 드라이브 비율을 높였고, 출루와 장타 중 어떤 선택이 팀 전체에 유리한지를 상황에 따라 조절했습니다. 이 효율적인 타석 운영은 그가 단순히 강한 타자였다는 평가를 넘어 전략적 타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양준혁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은퇴 후 해설위원 활동과 유소년 지원 활동을 통해 한국 야구의 발전에 꾸준히 기여했습니다. 그의 해설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타석 운영과 경기 흐름을 분석하는 통찰로 가득 채워졌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선수 시절 보여준 기록과 전략적 사고는 은퇴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한국 야구 문화의 확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팬들이 그를 양신이라 부른 이유는 단순한 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남긴 영향력 자체가 한 시대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KBO 타격사를 완전히 새로 그린 위대한 타자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김현수의 정교함과 출루 기술, 손아섭의 꾸준함과 리드오프의 완성, 박재홍의 파워와 스피드 조합, 박병호의 절대적 장타력, 최영우의 지속적 생산성, 이대호의 기술적 정점, 장효조의 순수 타격 예술,
이승엽의 홈런 시대, 이종범의 전천후 영향력, 그리고 양준혁의 통산 지배력까지. 이 선수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리그를 움직였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대와 팬들의 기억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타격은 단일한 형식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어떤 타자는 정교함으로, 어떤 타자는 장타로, 어떤 타자는 속도와 판단력으로 경기를 움직입니다. KBO의 역사는 이 다양한 방식들이 공존하며 서로 다른 시대를 구축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팬들이 보는 타격의 기준, 선수들이 추구하는 기술의 방향, 그리고 팀들이 구성하는 공격 전략은 이 전설적인 선수들의 영향을 깊이 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그러나 위대함은 기록 너머에서 완성됩니다. 타석의 긴장감, 관중의 환호, 경기 흐름을 뒤집는 한 번의 스윙, 그리고 팬들에게 남겨진 감정과 기억까지. 이 요소들이 모두 합쳐져 한 시대를 상징하는 타자가 탄생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을 치는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기준이었고 KBO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KBO 역사상 최고의 타자는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자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의 타자들이 등장해 기록을 다시 쓰고 시대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레전드들은 언제나 KBO 타격사의 기준점으로 남아 한국 야구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될 것입니다.